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의 이건 정말 문제였다고 입을 모으는 게 있습니다. 바로 K택시입니다. 바가지 요금과 난폭 운전으로 갈수록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은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명동 거리에 형광조끼를 입은 단속원들이 섰습니다.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를 하는 택시를 잡으러 온 겁니다. 시작과 동시에 한 건 포착합니다. 택시를 타려다 물러서는 외국인 관광객. 확인해보니 승차 거부입니다. 광장시장이 적힌 지도를 보여줬는데 글을 못 읽는 척 한 겁니다. 못 봤다니까 그 한국말을 내가 왜 자꾸 억울하게 만드냐고.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본 요금보다 조금 많은 수준. 보통이다 여기서. 평균 나이 60대 중반 단속원들은 이런 택시들을 쫓아 종일 뛰어다녀야 합니다. 내렸어. 저 까마로. 적발된 기사들 변명도 다양합니다. 비대증 있어. 소리를 빨리 급해가. 급하게 오느라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하니. 바가지도 성행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명동부터 홍대 입구까지는 택시 요금 약 1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외국인 관광객인 척을 해서 과연 얼마를 부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maybe 20,000원? 일단 2만 원을 부르더니 어물쩡거리는 사이 만 원을 더 올립니다. 20,000? 그러면 플러스 10,000. 이건 10,000원 정도 더 주셔야 됩니다. 정상 요금의 2배를 받으려 한 건데 이런 일 외국인들 사이에선 흔합니다. So we only traveled like 소셜미디어에서 K택시는 악명이 높습니다. 손님을 태운 채 옆 차랑 싸우거나 욕을 하지 마세요. 난폭 운전 경험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ey drive relentlessly, dangerous. Yesterday, I was in an Uber. He went 100 kilometers an hour. 서울시는 이달부터 외국인들에게 불편 사항을 묻는 조사를 시작하고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분들 친절하고 정직하지만 일부 이상한 이들이 K택시의 악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 교수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셨는 것과 같이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감도 있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법인 택시를 4년 하고 개인 택시를 4년 하고 지금 현재는 블랙이 9개월이 됐습니다. 네, 모 언론사에서 이 방송이 나가고 댓글들을 보면요, 또 반이 딱 나눠졌어요. 물론 택시 승객 입장과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의 입장하고 완전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현실이 그래요. 지금 앞에 영상을 본 것과 같이 물론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국위도 상승이 됐고 이 나라의 그 얼굴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오늘 영상을 보고 그 모 언론사의 택시에 대한 불법 영업, 근데 택시라는 게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택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좀 그렇고 안 됩니다. 오직하면 예전에 국회의원 김문수 후보자도 택시를 해봤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택시를 자격증을 따서 택시를 해봤대요. 근데 그 한두 달 해서 알 게 아닙니다. 택시는 최하 못해도 6개월 이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6개월 해보고 이 택시가 다 저렇다 그런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인 택시 2년 만에 개인 택시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코로나 때 개인 택시를 취득을 하고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댓글들을 쭉 보시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물론 뭐 악플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얘기하고픈 그 한마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일반 승객도 마찬가지고 정책적으로 관련되는 분들도 댓글 하나 안 달아요. 서울시 택시 운영가, 구청에도 택시 교통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조합, 지부. 과연 이 택시들 단속만 할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됐나 발상을 파악을 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쉬운 예로 택시 기사들 쉬는 장소 있나요? 쉬는 장소 없어요. 요즘 택시 어플로 택시를 앱으로 부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승강장도 없애버리는 시대예요. 강남에도 보면 택시 승강장이 몇 군데 없어졌어요. 그러나 대중교통 버스 승강장 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겨울이면 춥다 유리 케이스를 난방 설치해주고, 의자에도 난방 의자를 만들어주고, 유리관을 만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근데 택시 승강장 어떻게 돼 있어요? 있는 것조차도 없애버려요. 택시기사 쉴 곳이 없어요. 여름에는 덥다고 조금만 뭐 공용 화장실이 있고 뭐 그늘 쪽에 가 있으면 카메라가 양사방으로 다 있어요. 불법 주정차 카메라 다 날라와요. 기사님들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돌아다녀요. 차라리 옛날에 앱 없이 횡단보도나 강남이나 삼성동이나 명동이나 그 횡단보도 입구에 서 있으면 손님들 순서대로 타는 게 차라리 그 시대가 그리워요. 댓글에 보니 뭐 대다수가 뭐 65세 이상 70세 뭐 60% 70%다 택시는 노인층은 없애야 된다. 뭐 감옥을 보내. 물론 헛소리인 줄 압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20대 30대 택시 하는 사람 있습니까? 40대도 없어요. 확률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월급 기본금 112만원 받아갖고 4인 가족 생활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기본 시간제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10,000 넘잖아요. 근데 택시는 최저임금도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부당 요금을 청구하고 을 끄고 장거리를 잡고 왜 이러겠습니까? 그 고충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소화물 있죠. 공항 가시는 분들, 자 이거 보세요. 개인 공항 갈 때 캐리어입니까? 이거는 하물입니다. 하물. 제가 이거를 외국분들 혼자 가면서 이 개인 짐이에요. 공항에 가면 비행기 소화물 붙일 때 하물에가 20kg 이상 돈을 받잖아요. 기내 캐리어가 아니라 돈을 다 받잖아요. 근데 택시는 하물비는 커녕 트렁크에 다 우리가 실어줘야 돼요. 유럽의 우버는 트렁크 문을 열어서 짐 캐리어 하나 실을 때마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 지불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러니 택시 기사들이 캐리어 무거운 거 손님들이 낑낑거려도 안 내리는 거예요. 거기 트렁크 스위치로 문만 딱 열어줘요. 그러면 손님들이 낑낑낑거리면서 그 트렁크에 실어요. 자, 택시 기사한테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팀 문화가 제대로 돼 보세요. 그러면 내려서 딱 실어드립니다. 자, 우리 블랙 기사들 안 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에서 제재하고 3일 영업 정지되고 뭐 손님들 고발하고 이래요. 블랙은 거기에 다 서비스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려서 트렁크에 싣고 문도 도와 서비스 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택시 타는 거예요. 우리 법인 택시 기사님이나 개인 택시 기사님들한테 그런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인천공항 시외 할정 빨리 부활시켜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천공항 들어가자 강남에서 들어가면 5만원에서 6만원 밖에 안 나와요. 알메다로 가면. 그러면 인천공항 들어가서 4시간 기다려야 돼요. 4시간이라잖아요. 그래 활정을 매겨야 돼요. 부당요금 청구에 딱 할 게 아니라 활정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소화물도 트렁크에 캐리어 작은 거 한 개는 괜찮지만 아까 제가 보여줬던 사진처럼 그 정도 짐이면 1인 짐이면요 개당 2,000원씩 해갖고 요금에 첨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이 이루어지면요, 자동으로 택시도 친절해집니다. 이거는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 뺑아리가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러는데 그거 탓할 게 아닙니다. 먼저 처우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기업체, 기업체 신입사원 뽑을 때 왜 그쪽에 삼성에 몰리고 뭐 LG에 사람들이 왜 모이겠습니까? 은행 직원들 취업할 때 모이겠습니까? 그만큼 대우가 되니, 처우 대우가 되니까 몰리는 거예요. 20대, 30대 뭐 택시 젊은 층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처우 대우를 해주세요. 정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30대, 40대가 몰려듭니다.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코로나 때. 그나마 법인 택시 40대, 50대들 그냥 퀵으로 가고 오토바이로 가고 뭐 배달로 가고 쿠팡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 기사님들 다시 컴백하기 어렵습니다. 택시 뭐 망한다, 부도난다, 언론을 터뜨리지 말고요. 왜 법인 회사에 기사들이 안 올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3년, 제가 마지막 그 경력자입니다. 3년 의무화를 했기 때문에 법인 택사를 자격증을 따면 법인 회사 3년을 무사고 해야 개인 택시 라이센스를 취득할 자격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다 풀렸잖아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장롱 면허도 개인 택시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개인 택시 사갖고 하는 거예요. 택시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택시 기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진 거예요. 기존에 택시 기사 하시는 분들이 뭐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마음을 좋게 먹어서 바뀐 게 아닙니다. 고학력자나 정년퇴직 하신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이 있고 퇴직금은 돈은 있고 개인 택시 하는 거예요. 네, 실질적인 현실적인 민생을 타고 들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뭐 단속하고 왜 뭐 부당요금 뭐 했니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기본 일을 즐겁게 할 수 하고 즐겁게 할 수 바탕을 깔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언론에서 무조건 택시 기사를 깨부수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택시를 단속하고 고발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한번 위에 계시는 분들이 좋은 방안을 차후 개선을 선택을 하셔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영상을 보시다시피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토론을 해가 차후 개선도 없고 매년 매월 이제 보세요. 하반기 겨울에 아마 계속 이런 언론이 나올 겁니다. 택시가 없다. 불법 영업한다. 콜이 안 잡힌다. 특히 연말에 항상 겪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더욱 힘들죠. 아무리 앱이 있어도 손님들이, 승객들이 콜을 불러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방송 중에, 영상 중에 3년 전에 아마 그 얘기 영상이 있을 겁니다. 길거리에 손 들고 타는 시대는, 택시 타는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3년 후에 무조건 앱으로 콜을 부르고, 이제 보세요. 앞으로 3년 이내에 로봇택시 나오잖아요. 그게 쌍용화가 돼버리면 지금 이런 뭐 불평, 불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정말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 정말 택시 문화가 서로 신뢰와 안전, 그런 속에서 이용을 하시고, 또 택시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고 싶은 택시 백교수였습니다.